비보람이 간다 빵빵.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오늘 수요일 세 번째 날, 벌써 저희가 생방을 시작하고도 2주하고도 세 번째 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마다 저한테 그럽니다. 생방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정보가 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요즘에는 까막까막합니다. 대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저는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상식,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오늘은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려야겠다 하는 것을 그때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대해서, 여드름에 대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또 필링에 대해서, 피부에 관한 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고 많은 지식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화장품을 보게 되면 참 좋은 정보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게 매스미디어, 곧 소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많은 정보의 창구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는 그 정보가 곧 모든 정답인 것 마냥 모든 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양인의 체질이 다르고 동양인의 체질이 다르고 아랍인의 체질이 다릅니다. 또 살아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또 우리 체질의 근육층과 이런 것들이 각자 미세한 다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진짜 안 좋다라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각자 나라마다 조금 다름이 있고 또 그 다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이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1999년도, 그 이전에는 저도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1998년도, 97년도에 IMF가 닥치면서 저는 그 IMF를 대비를 못했습니다. 대비를 못했다기보다도 모험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IMF가 다가오는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청북도 단양에 내려가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왜? 저쪽 예산에서 소백산 산맥 줄기를 탁 타고 여름에 단양으로 넘어오는데요. 단양의 그 계곡물을 탁 타고 내려오는데 소나기가 콱 쏟아집니다. 한여름에. 그러다가 한 1시간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니 딱 멈췄어요. 근데 그때 단양 계곡을 쫙 넘어가는데요. 옆에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엄청나게 샤샤샤샤 졸졸졸 나지요. 하늘에서는 햇빛이 쨍 비치면서 그 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뚫고 들어오는데 뭡니까? 빗방울이 똑똑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지상 낙원이 여기로구나. 진짜 이런 데서 살면은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충북 단양 매포에 우리 지사가 제천과 단양과 그 다음에 매포에 있는 저희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점장과 그날 미팅을 해야 되고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가지고 만나고 가는 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이 점 뭐 계속 이러고 다니지 말고 우리 단양에 내려와서 사소. 이 경치 좋고 얼마나 좀 널널하게 살 수 있느냐고 보라 이겁니다. 얼마나 좋냐고 경치가. 그 말에 제가 쏙 반해가지고요. 서울을 다 정리하고 단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곧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란 걸 잊지 않으면 결코 돈을 잃어버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단양에 내려가면서 무려 그때 당시 얼마를 없앴느냐? 제 전 재산 13억 8천만 원을 다 없애먹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그 사연은 가슴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갔는데 중요한 거는요. 경치, 우리 뜯어먹고 못 삽니다. 배가 고파요. 일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죠. 돈이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IMF 같이 터졌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도 없고 돈을 쓰는 사람도 없고 힘듭니다. 왜 우리나라 전 인구의 50%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그것도 경기의 외곽 지역도 아닌 경기의 중심가로 전부 뭉쳐서 2천만이라는 인구, 2천만이 넘는 인구죠. 그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값 아주 난리가 아니죠. 왜 집값이 난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에 가면 집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경기 지역은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서울 경기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서울 경기에만 모여 있느냐라고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걸 시골에 내려가서 단양에서 깨닫고 올라온 게 뭐냐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지방에 내려가도 됩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자본금이 있으니까 충분히 놀고 먹고 쓰고 마시고 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서민층들은 그날그날 돈을 벌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 벌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돈을 어디서, 인구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고 도는 돈을 서로가 조금씩 논아가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경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수도권에.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내려가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는 어찌됐든 2천만이 넘는 인구가 돌아가면서 돈을 뿌립니다.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제가 단양만 말하게 되더라도 단양 매포에 내려가봤자 몇백만 인구 안 됩니다. 몇백만이 뭡니까? 몇십만도 안 되죠. 몇만 인구뿐이 안 됩니다. 그 몇만 인구가 다 쓴다 해도 서울 경기 하나의 조그만 도시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다 날려먹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99년도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대로 망할 수는 없지 해서 소벤처를 창업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엇을 했느냐, 드림비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방송기획 대행사를 하였습니다. 방송기획 대행사를 딱 창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행사가 뭐였느냐, 그때 당시에 SBS 건축문화 박람회, 서울의 고수부지 SBS 방송국 바로 옆에 한강천변에다가 아주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거기에 제가 스텝사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일부분 참여를 했고, 1차로는 제가 거기서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2차적으로 그 다음에 한 게 통기타 가수 호세 펠리치아노라고 그 눈먼 장님 가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 그분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에서 우리나라 7080 포스크 페스티벌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틀 동안 행사에 또 스텝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은실이라는 드라마도 찍었지요. 강정의 감독의 005제 1편도 스태사로 제가 참여를 했지요. 오버 더 레인보도 참여했죠.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그러면서 방송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에 스텝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00년도부터 이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모습도 보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선수들 얼굴이 아주 한참 막 이제 혈기왕성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에 막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야, 저 여드름이 저렇게 활짝 핀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동기부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화장품을 제대로 못 바른답니다. 왜? 미끄덩미끄덩하고 땀 흘리고 뭐 하고 하면 더 오히려 지저분해지고 운동 같이 부딪혀서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상대한테 또 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가 씻어내는 화장품, 그러면서도 저런 여드름을 완화시키고 좋아지는 화장품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한의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쪽에 제가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집안이 한의학 박사와 한의학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있고요, 사촌도 있고 이러면서 한의학 박사만 한 5, 6, 7, 8명 됩니다. 뭐 곁다리 걸치면 그 이상이 되죠. 거기에다가 또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동국대학교 대학 원장님이시고 학장님으로 계시다 보니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한의학
화학과, 그 다음에 약학과,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바이오 연구과 이런 쪽의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조언을 받고 감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제품에 대한 개발이 들어갔고 이 제품의 개발을 6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집에 있는 자갈론까지 다 팔았습니다. 이것 팔고 저것 팔고 이러면서 딱 개발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딱 보니까 아주 효능이 좋은 원천 기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아토피가 좋고 여드름이 좋고 이러면서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다라는 거죠. 화장품은 아예 그런 길을 막아놓다 보니까 도저히 제 힘으로는 그걸 풀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무려 3수를 했습니다. 4수째 가서 제가 결국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 노화 방지와 아토피 개선 등의 탁월한 효과를 지닌 기능성 천연 생약초 화장품 개발에 제가 2013년도 산하경 공동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3번 동안 제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낙방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제가 심사위원 되시는 그 박사님과 교수님들 앉아서 저한테 그럽니다. 한국 화장품도 못하고 아무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피부 노화 방지, 아토피 개선 이런 제품들은 대기업에서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나같이 조그만 소기업에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 소기업은 노동 집약적으로 완전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게 단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구성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내가 미칠 수 있는, 오너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설득을 해서 결국에 2013년 11월 달에 저희가 심사를 보고 12월 달에 저희가 거기에 결국 마지막 승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15년 3월까지 저희는 1년이 넘게끔 여기에 연구에 매진을 했고 연구 매진한 결과 저희는 또 다시 이제 이 기술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그걸 삼수를 했습니다. 왜? 화장품 치고 너무 효능이 좋다라는 거죠. 너무. 일반 화장품은 말 그대로 보완. 우리가 말하면 저는 거기서 그때 상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의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치약을 뭐라고 합니까? 치약을 의약 외품이라고 하죠. 의약 외품. 근데 이 의약 외품은 저는 의약 외품이라는 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전 봤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의약 외품은 어떤 병에 대한 쉽게 말하면 방비, 치료가 아니고 예방을 할 수 있거나 또 보조를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오다 보니 이건 화장품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또 4번에 저희가 또 심사를 거쳐서 결국은 화장품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저희는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빰빠람 빰빰빰빰빰빰 하고 저는 아주 좋아라 했습니다. 이제 국가기술개발에 성공 판정까지 받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 저희 기술이 임차까지 되고 모든 게 이제 잘 풀릴 거라고 딱 여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아토피, 여드름, 그 다음에 피부 노화 방지, 미백, 항산화작용 우리가 같이 쓰고 지금 거기에 연구 결과치 나온 말을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려고 딱 했습니다. 식약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국가연구기술개발로 해서 이러이러한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으로 딱 묶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화장품에서는 아예 아토피, 여드름, 피부 노화 뭐 이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딱 법으로 묶여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식약청에서 안 됩니다 였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을 붙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거기서 저는 또 주저앉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좌절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 놓고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문구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걸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신문고하고 두 군데다가 정식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연구기술개발과제로 해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 개발을 하게 된 이 제품의 난반은 몇 번이고 이러한 결과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우리 국내 세금을 들여서 이걸 연구 개발해서 성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광고를 못하게 막는다면 과연 이걸 국가기술 개발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내 세금을 왜 여기에 들여야 됩니까? 애초에 그걸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4일이 딱 돼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가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14일 이후에 답을 주겠다고 저한테 14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또 14일 기다렸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빵빵빵빵.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임상과 모든 연구의 개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을 경우에는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화장품이다.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화장품이다. 피부 노화 방지는 못 쓰지만 피부 노화 완화라는 문구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자신있게 아토피성 완화 화장품, 여드름성 완화 화장품이라고 여기에서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피부에 보약을 주는 남자, 여러분들 피부에 보약을 빡빡 심어주는 남자 피보남이 돌아왔습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아토피, 여드름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는 이 제품을 에스테틱이나 또 원하는 피부과 한방 병원 이런 쪽에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유통망을 개설하고자 제가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유통망을 같이 하실 분 있으시면 070-8184-6700번을 전화 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 사업을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펼쳐나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070-8184-6700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 손가락 있는 데마다 지금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진짜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아토피 환자들에게 좀 덜 고통스럽게 또 이 피부가 좀 더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실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제품은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제품은 말 그대로 그냥 한약입니다. 원료가 한약. 한방이 아니고 한약을 그냥 100%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약의 가루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요 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의원에서 뭐 쓰게서 데려서 드세요 하고 주는 그런 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한약을 그냥 그대로 미세한 입자로 만들고 그 입자를 만들기 전에 99%의 수분을 날리고 거기에 배합을 합니다.
우리만의 발명 특허의 배합. 저희는 이 가루가, 여기에 보이시는 여러분 이 가루가 저희가 발명 특허가 3개입니다. 1, 2, 3 3개가 있다고요. 발명 특허. 그 힘들다는 발명 특허를 제가 3개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 특허에 입안한 또 그리고 여기에 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술이죠. 이 기술을 또 어디서 인증했습니까? 2군데서 인증했습니다. 어디? 국가기관에서 저희가 미래 유망 기술로 뽑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스 기술 평가에서 우수 기술 기업으로 저희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인 공증을 해주는 기관에서 저희의 기술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부 노화 방지와 아토피 개선 등의 탁월한 효과를 지닌 기능성 천연 생약품 화장품 개발에 저희가 과제 성공에 성공을 했다라는 문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희는 입증된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기술이 너무나도 훌륭한 기술이다 보니까 경기과학진흥원 또 기업인스타, OBS 방송, 각종 언론과 각종의 방송과 이런 데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많이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방송을 돈 주고 하죠. 저는 돈 주고 하는 방송은 안 합니다. 요즘에 언론에다 돈 내고 언론 내죠. 저희는 돈 주고 언론에 안 냅니다. 저희는 저희 기술력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사를 써주는 데만 저희는 기사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과 지금 방송에 이렇게 저희 거 제품을 집중 조명을 해줬고요. 이렇게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벤처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신기술, 신개발, 벤처 기술 해가지고 매일경제에도 저희 제품이 아주 삼성전자의 기술과 함께 나란히 실렸을 정도로 저희는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럼 한 분만 제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위에 누워 계신 분은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시고 좁쌀 여드름처럼 있고 이 지금 턱 밑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돌토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게 저희가 저희 솔루션을 제공해 가지고 케어를 해 드립니다. 이 케어를 하는데 보통 얼마가 걸리느냐? 약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30분에서 40분 동안 걸리는 동안에 어떤 형태로 하느냐? 1차적으로 클렌징, 아주 깨끗하게 피부를 만들어 드리고 2차적으로 약초, 우리의 솔루션 약초 화장품, 이 기능성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고 안에 침투하고 넣어 드립니다. 피부 깊숙이 침투하고 넣어드리고 난 다음에 3번째 어떤 걸 하느냐? 겉에 피부에 있는 지금 안 좋은 이 현상들이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통증, 아프지 않고 자극이 없이 필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일반 필링 같은 경우는 뭐 피부를 쉽게 말해서 상처를 입혀서 그 상처가 내가 스스로 재생하려는 그러한 기능은, 우리 피부는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재생을 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보통 옛날에 가서 보면 이런 피부과나 뭐 박피하고 레이저하고 하면 피부를 깎아내고 재생을 시킨다고 하죠. 저희는 그러한 필링이 아닙니다. 그냥 피부 겉에 있는 각질만을 저희가 없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질을 없애주고 그거를 모아서 자극고 아픔 없이 싹 걷어내 줍니다. 걷어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에 미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피부에 진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피부가 아주 이쁘게 화사하게 아름답게 변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여러분, 우리는 피부가 어떤 피부가 제일 좋을까요? 피부는 건성과 지성과 중성이 있습니다. 피부는 중성 피부가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성에 있는 피부도
잡아 끌어서 중성에 갖다 놓고 지성에 있는 피부도 잡아 끌어올려서 중성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항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지성은 수분 공급이 어려운 피부 상태에서 계속 우리 그렇습니다. 피부에 번들번들 올라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분 공급이 많아서 이게 번들거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수분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속 안에 있는 기름기가 겉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쉽게 말하면 건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각질이 일어나고 내 피부가 그로 인해 가지고 막 좀 푸석푸석하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우리에게 수분 공급이 된다라고 하늘 치면 우리 피부는 아주 아름답고 화사하고 그리고 건강한 피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요즘 연예인들은 너무 얼굴에 보톡스를 맞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떤 때 보면 이 얼굴이 참 괴기스럽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 얼굴을, 만약에 내 얼굴에 시술을 했다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톡스를 맞았고 내 입술에 필러를 했고 뭔가를 시술했다고 하면은요, 그 TV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성이 없고 비슷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사람 얼굴들이. 그러다 보니까 괴기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되 기품 있게 나이를 먹자. 기품 있게 우리는 노인이 되자. 참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주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나이 먹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편다 한들 내 나이가 거꾸로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내 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쁘다? 노입니다. 진짜 예쁜 것은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품 있게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기품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우러러보고 나에게 참 존경을 바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인격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름살이다. 결국 우리는 40이 넘으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고 40이 넘은 이상에는 내 얼굴에 주름이 있고 내 얼굴에 있는 이런 모든 변화와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그 얼굴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웃으십시오.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또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루션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뻐지십시오. 여드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의 여드름을 제가 없애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 제품을 개발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070-8184-6700번입니다. 전화번호 070-8184-6700번. 만약에 전화 거시기가 힘드시면 시크릿 허브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거나 아무 데서나 검색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저희 홈피에 방문하시고 게시판에다가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문의에 답변해 드리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토피 학교에도 찾아가서 아토피에 대한 솔루션을 앞으로는 제공해 드리고 그 아토피 환자들이 좀 더 낫고 좀 더 밝고 좀 더 사회생활에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고자 오늘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대한아토피협동조합과 함께 저희는
아토피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드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피부 노화가 방지되고 재생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피부에 보약을 주는 남자 피부남이 오늘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070-8184-6700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